예,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온통 윤석열 위기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파일 문제가 여권에 이어서 야권 내부에서도 터졌고, 또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대변인이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이 처음으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 위기의 크기가 또 진동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큰 폭은 아닌데,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겠죠. 여기에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잘 대처하면 뭐 별것 아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그 엑스파일의 문제, 뭐 엑스파일이라고 해도 좋고 윤석열에 대한 의혹이라고 해도 좋고, 이 의혹의 문제, 그 다음 캠프 내부의 문제,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이 어떤 결단이 내려지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할 테고, 결단이 내려진다고 해도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윤석열의 위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장을 낳을 것이다. 자, 윤석열의 위기가 온다면,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대선 주자 1위인 윤석열의 위기가 온다면 가장 큰 영향은 어디에서 올 것이냐? 야권 내부에 무려 풍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 10명에 가까운 대선 주자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홍준표와 최재형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첫 기회가 오고 있다. 사실은 뭐 압도적인 윤석열의 지지율에 밀려서 뭐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게 야권 전체의 대통합,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어쨌든 윤석열이 자신에게 다가온 첫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라는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윤석열의 위기를 틈타서 홍준표, 최재형으로 대표되는 많은 10명에 가까운 대선의 잠룡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잡아내느냐,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한다. 기회를 잡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홍준표와 최재형이 기회를 잡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지지층을 굳건히 갖고 있는 홍준표도 있고, 이제 윤석열의 어떤 대안으로서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최재형의 경우에도 또 야권 전체 잠룡들 누구에게나 앞으로 중요한 관건은, 자신의 지지율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은 소위 중도층으로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 뭐 개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중도층, 나아가서 탈진보까지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이준석 효과, 이준석 효과에 누가 근접할 수 있느냐, 이준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새로운 정치, 저 부분에 누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저 리듬과 누가 가장 빨리 맞추느냐, 빨리 잘 맞추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윤석열의 위기를 불러온 이동훈의 전격적인 대변인 사퇴, 또 장성철의 엑스파일 얘기, 이걸 두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동훈과 장성철의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실망, 윤석열과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장성철의 문장에서도 많은 감정들이 묻어났고, 이동훈이 기자들에게 질문에 마음대로 뭐 알아서 해석들을 하라라고 한 것도 감정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과의 갈등, 윤석열과의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윤석열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가 정확합니다. 문제는 영화도 그렇고 어떤 뭐 소설 작품도 그렇고, 그 작품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많은 해석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많은 평론 해석도 그 나름대로 생명력을 갖고 있고, 그 평론 해석이 또 많은 영향력을 그 자체로 미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런 평론이나 해석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합리적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장성철과 김무성의 관계도 나오게 되고, 이동훈이 뭐 엑스파일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 뭐 그럴듯한 일리는 있습니다. 뭐 이동훈이나 장성철이나 이게
자신들의 말도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해석들이 나오면서 자신들의 처음 생각, 또 주변의 분석, 해석들이 잇따르니까 자신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의 말도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뭐 그게 또 세상 이치이기도 하죠. 어쨌든 많은 해석도 해석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점입니다. 진영 내부에 수류탄을 던졌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는 이 현상을 가지고 많은 또 다른 후보들, 다른 야권 내부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걸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낳게 되고 또 그 얘기가 얘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이 이걸 잘 수습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고요. 그 모든 것을 윤석열이 이 꼬인 매듭을 풀듯이 단칼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보여온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시간을 끄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 이제 최재형의 등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주변 모두의 이야기고 정의와 전 국회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최재형도 상당히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자체가 지금 많은 미담들을 갖고 있고 또 반듯한 생활을 해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재형이 정치권에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숙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러 분야에서 최재형을 지켜본 것으로는 정치적인 순발력 부분에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정치판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재형 같은 저런 스타일, 저렇게 반듯하고 또 말도 무게감 있고 하지만 저런 스타일도 이 정치권에, 이 새로운 정치 흐름에 맞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형태로 조합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점 갖고 있고요. 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고한 자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죠. 자기 스스로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최재형, 홍준표, 윤석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에 야권의 잠룡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준석이란 이름으로 불고 있는 저 새 정치의 바람, 저기에 누가 빨리, 누가 제대로 편성하고 자신을 바꾸어내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적응해 가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능성을 지지층에게 심어줄 수 있고, 그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지지층, 지금 야권 지지층의 가장 큰 관심은 정권 교체이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누가 이루어낼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줘야 지지가 넓어지고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준석의 새바람이 뭐냐? 지금의 정치와 다르다는 부분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능력입니다. 이게 지금까지가 아날로그였다면 디지털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내용 모두가 옆에서 얘기하듯이, 두 사람이 얘기하듯이 합니다. 유튜브처럼 합니다. 지금 다른 많은 정치가들, 윤석열을 비롯해서 홍준표나 모두 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듯이 모두 전체에게 얘기하듯이 합니다. 이준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말하듯이 직설적이고 생활에 쓰는 말을 가지고 아주 툭툭 생활 속의 언어로, 자기 정치하기가 읽고 있는 정치를 생활 속의 언어로, 친근한 언어로 둘이서만 얘기하듯이, 속삭이듯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메시지 전달 방법, 전달의 내용, 이 부분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그 부분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준석이 젊은 건 할 수 없고요. 요즘 젊은 게 좋아 보이는 건 할 수 없는 대목인데, 이준석이 말하는 개혁, 새로운 정치의 내용은 솔직히 그렇게 볼 게 없습니다. 많이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고, 이준석이 20, 30대의 기반으로 전체의 지지체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20, 30대에 어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게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준석이 말하고자 하는, 지금 이준석의 여의도의 표준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치를 바꾸겠다는 것. 그러니까 전부 지금까지 기존의 것을 전부 새로운 시각으로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그게 지금 많은 야권 지지층들에게 이준석이 내용이 불안하고 이준석의 개혁이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 기회를 한번 줘볼게 한번 해봐 지금 이렇게 신뢰가 모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준석처럼 저는 새로운 변화 저게 좀 불안하도 저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가면 갈수록 앞으로 상당히 안정화되어 갈 것이다. 이게 대선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뭐 외연을 확장한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준석이 불러일으키는 이준석 정치에 홍준표, 최재형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원희룡도 좋고 유승민도 좋고 뭐 황교안도 좋고 김태호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김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빨리 제대로 이준석 정치, 이준석 바람 이렇게 이름 지어진 이미 여기에 빨리 접근하고 적응하느냐 이게 승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